음. 지금은 이제 들리시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그렇겠군요, 그죠? 네. 제가 설정을 제가 바꿔놔봤거든요. 네. 아까 노래는 정상적으로 나왔나요? 네네네. 네, 자, 네, 그래요. 네. 아, 이제 방송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네, 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바뀔 때가 옵니다. 지금이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선을 지금 열심히 뚫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다른 나라 증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패턴이나 차트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차트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차트로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패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패턴이라는 게 뭐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느냐 그게 자주 나오느냐 뭐 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 공부를 해서 차트를 이제 이해를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패턴의 기본은 박스예요. 박스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주 이제 현상 어떤 차트의 모습이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이제 어떤 패턴이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차트 기법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뭐냐면 박스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바닥을 찍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옆으로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뺐다가 딱 올려버리면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역헤드앤 숄더형이라고 해요. 우리 회원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역헤드앤 숄더형. 이 얘기를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한 2, 3월 달까지 역헤드앤 숄더형이라는 말을 제 입에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대부분 이런 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차트 같은 거나 이제 주식 공부하실 때 뭘 공부하시냐면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캔들 같은 거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차트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왜 그 패턴이 나오는지 왜 저 캔들이 나오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역헤드 숄더형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나왔냐? 해외 증시를 보면 역헤드 숄더형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역헤드 숄더형이 왜 나오느냐? 역헤드 숄더형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차트를 역헤드 숄더형이라고 해요. 처음에 1차 하락하고 반등 나왔다가 더 하락하고 반등 세게 나왔다가 또 하락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사람 머리고요. 양쪽이 이제 어깨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걸 역헤드 숄더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말 투매가 아주 엄청나게 강했을 때 이게 나와요.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면 강한 상승 전환 신호예요. 상승 전환.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승 전환 신호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꺾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역헤드 숄더형이라고 하는 건데 언제 나오느냐? 투매가 어마어마하게 셌을 때 나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요. 투매가 엄청나게 심할 때 역헤드 숄더형이 나와요. 반대로 좀 바닥에서 나오는 건데 헤드 앤 숄더형은 이거겠죠. 이거는 엄청난 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사요. 이게 촛불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활활 타는 촛불에 들어가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주식을 사셔서 고생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하락 전환 신호예요. 지금 전 세계 차트를 정리해서 전 세계 증시 지수 주요 지수들 차트를 분석해 보면 이런 류의 차트는 별로 없어요. 다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다우지수부터 보죠. 이게 다우지수인데 방금 이제 한번 이제 그려드렸죠. 역헤드 숄딩이 이거예요. 한번 하락했죠. 반등 나오고 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쫙 끌어올리고 살짝 꺾고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 그 차트 그냥 그 이론대로 하면요,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까지 떨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누구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관리했어요. 네.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미중 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고 계속 그 얘기해가지고 주가를 안 떨어지게 막았어요. 원래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24,000포인트. 근데 25,000포인트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센 거예요. 지금 이제 신고가 여기가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거든요. 최고가 돌파하기 지금 직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인데 투매가 엄청나게 심할 때 이런 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상승 중 찾아온 조정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옵니다. 상승 파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만큼 당선되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2020년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뭐 국제유가도 막 관리하는 것 같고, 국제유가가 좀 올라오면 막 뭐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금리 내리라고도 압박하고 막 그렇죠. 네. 사업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 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경제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역회된 숄더형 이런 모습의 차트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다우지수만 그럴까요?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도 똑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역회된 숄더형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넣고 한 번 더 꺾는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꺾거든요. 이렇게 잘 보세요. 없어요, 사실. 그냥 아주 미끄러지듯이 그냥 쭉 올려버렸어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뭐 조금, 아주 조금 빠졌죠. 요거 이 정도 보이시죠? 요거 한 이틀 2-3일 뺐다가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다였어요. 여기도 이제 사상 최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놓고 가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냥 가버렸어요. 역회된 숄딩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P 500 지수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끼면서 가버리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 직전이죠. 그럼 미국은 잘 가느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지수를 많이 흔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를 흔들 때 그 언론에서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부터 현재 3월달, 4월달까지 그 경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하는 이제 뭐 그런 뉴스들 있죠. 그 뉴스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거다 그런 식의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그냥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돈의 흐름은 못 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 보시면 독일을 보세요. 유럽의 이제 가장 부자 나라 독일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차트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옆에 나라 일본을 보시면 여기도 역회된 숄더형이에요. 요렇게. 미국이 제일 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제유가 좀 한번 볼까요? 네. 국제유가를 요즘에 같이 보여드리는데 원자재가 좀 중요해요. 보면 국제유가도 작년에 이제 10월달 그때부터 급락을 했었는데 요렇게 하락했다가 요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여기가 역회된 숄더형인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차트가 어떻게 다 똑같을까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역회된 숄더형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강한 상승 전환 신호인데 이게 전 세계 증시에서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좀 이상한 게 하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 뭐가 나왔냐면 여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한바탕 깨졌죠. 근데 보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10월달에 이렇게 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더 누워버립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 안 꺾이고 그냥 가버렸죠. 미국은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은 여기서 더 누워버렸어요. 역회된 숄더형 차트가 아니고 뭐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1월달에 바닥 잡고 2, 3월달에 현재도 좀 급등하고 있지만 쭉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뭐 이제 반증이겠죠. 차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다른 나라들처럼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다 말고 밑으로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희한한 쌍바닥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9월 말 10월 초겠죠. 10월 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제껴서 이제 그 이상의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궁금하시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했으면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저기 심했어요. 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급반등도 안 나오고 늦었던 거예요. 그게 반등이 한 2달 뒤에 나왔던 거예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나왔어야 되는 반등이 1월 달에 나왔어요. 늦었죠. 조금. 그것도 좀 약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살짝 돌리면서 이제 올라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은 거예요. 차트도 투매가 심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수를 급락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외국인이 실제로 주식을 샀는데 그때 신용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증시가 완전히 폭락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앞에서 옛날 1월 달인가 얘기해 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인가 보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를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역회된 숄더형의 거의 이런 차트가 나왔는데 이런 게 왜 나오냐면 투매가 정말 심하고 공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을 때 시장을 이제 뒤덮고 있을 때 이런 차트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못 갈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더 시원한 급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주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내일 또 시황은 또 내일 또 잡아드릴게요. 이번 주 뭐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거 그냥 간략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그 시장에 보면 지수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크게 오른 게 없었어요. 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오늘 거의 보합이거든요. 2월 달부터 만들어놨던 요 조그만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여기 뚫고 나가면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크게 안 움직였다 그러면 뭐 바이오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ATM 관련주, 그러니까 뭐 화폐기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기업 관련된 얘기가 3월 말에도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화폐기업 관련 이제 재논의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뭐 대장주는 이제 한네트하고 뭐 청원컴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는 라이브 방송도 운영하고 단톡방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네, 두 개 다 운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쪽에도 단타를 쳐드려요. 예. 뭐 이렇게 막 매일같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라이브 쪽 회원들은 이제 중장기 성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막 이렇게 거친 초단타 이런 건 안 치는데 아침에 요 한네트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시호가 여기 시가에 사가지고
쭉 급등 나올 때 이제 10% 이상 그 정도 되는 수익권부터 이제 매도해서 챙겨드렸어요.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한 15분 안 걸렸을걸요, 그죠? 네, 뭐 급등한 뭐 바로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오늘 회원들이 한 10% 이상 수익들을 다 내셨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쪽의 회원들도 단타로 쳐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제 뭔지입니까? 그 토요일 날 주말 특강할 때 급등주 매수맥점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때 얘기했던 차트가 이런 차트예요. 바닥에서 막 만들어서 올리는 차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략하면 이제 돈이 된다고 그 저기 토요일 날 그 주말 특강할 때 얘기해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차트예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꾸 뭘 만들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사가 딱 나오니까 그거 활용해서 세력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폐개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몇 종목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세게 급등했던 게 한네트였는데 오늘 우리 방 라이브 회원들 그분들도 아침에 요거 매수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이 자꾸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재료가 있고 좋은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을 계속 내시면 돼요. 오늘 뭐 이런 종목들로 이제 좀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매수, 저희 방은 문자 하나만 갖고도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8시 9시 한 10분 전 뭐 그때쯤에 이제 문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자를 보내드려요, 업무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매수 주문 딱 넣어놓고 시초가에 사고 그 다음에 바로 아침에 10분 만에 바로 팔아버렸어요.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 10분 전후로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런 매수 맥점 자리에서 급등할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세력들이 방법을 바꿔서 잘 보시면 한번 들었다 놓죠. 뭐 진짜 무슨 가시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생선 가시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캔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중에 18% 급등했다가 다 빠지죠. 네, 없애버리고 끝나거든요. 대량 거래 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세력 나간 줄 알고 안 들어오시는데, 세력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패턴이 바뀌어서 또 열심히 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그 토요일에 얘기했었던 매수 맥점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자리, 저런 자리에서 이제 올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지 않죠. 아까 코스닥 지수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불기둥을 뽑고 있으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진짜 지수가 이렇게 불기둥을 뽑으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을 하면 얼마나 그 코스닥에서, 그죠? 네, 지수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수가 어정쩡하게 올라가기는 해요. 네. 근데 아주 어정쩡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여기서 장대 양봉 기대하지 마세요. 나올 수도 있는데 지수 자체는 장대 양봉이 안 나와요. 지수는 사람 숨 넘어가게 올라와요. 천천히. 네, 떨어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네, 여기서 장대 양봉은 잘 안 나와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는데, 현재 이제 이런 지수의 모습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별주들, 아까 저 한네트처럼 이제 재료가 있는 저런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희 방으로 들어와서 공략을 같이 하시면 재밌게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창투자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희 방에서 창투자 종목도 공략 많이 한 거 아시죠? 저번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이제 매도해서 창투자 종목들을 좀 사놨는데, 미세먼지 관련주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단톡방에서 이제 공략한 종목도 있고 라이브방에서 공략한 종목들도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나간 종목이죠. 네, 보면 이제 단톡방에서 종목추 나온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미세먼지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제품인데 상한가도 나와요. 그래서 시원하게 상한가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요즘에 이제 급등주들을 잘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죠, 그죠? 이게 단톡방에서 이제 여기 3월달에 이제 추천해 나간 종목이에요. 이 자리에서 추천해 나갔었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보통 이제 추가 급등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앞으로도 국제화품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급등주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상한가가 나와도 그 다음날부터 별로 큰 시세가 없어요. 잘 보시면 이 종목은 단타로 성공할 수 있는 날이 딱 요 날밖에 없어요.
윗꼬리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타 칠 수 있는 거는 딱 요 날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딱 플러스 5%가 다예요. 네. 근데 이제 누가 개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그거에 맞춰서 샀겠냐 이거예요. 네. 지난주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언급을 드렸고 엊그제 그 토요일날 주말 특강 할 때 얘기해드렸던 게 내용이 이거예요. 이미 급등해 있는 종목을 고르실 때는 그 이미 급등한 상태 거래가 터지거나 뭐 이제 양목을 시원하게 뽑은 종목들, 국제화품처럼 상한가 나온 종목들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미세먼지처럼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3월 말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수십 개 종목들이 몰려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상한가가 나와도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이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누른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냥 지그시 눌러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지그시 눌러요. 그냥 들고 있으면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패턴이에요. 이거 이따 제가 뭐 요거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HTS 많이 켜져 있으시면 이 국제화품 분차트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세요.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단기 매매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잘하시면 되거든요. 아마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건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앞에서. 이런 데서 매수해서 이제 뭐 단타 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스윙이나 중기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고생해서 상한가나 먹었는데 스윙이나 특히 중기로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나와도 잘 안 파시거든요.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팔 때 잘 파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하고는 수익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거래 터질 때 잘 보고 파셔야 돼요. 요즘에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딱 팔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즘에 왜 그러냐,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상한가나 깔끔하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축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 주제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했던 이것도 단톡방 종목인데 대위위니아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지그시 눌러버리니까 21선 그냥 못 견디고 깨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3월 말에 미세먼지 관련 주제 급등했는데 지금 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때 거의 다 팔아버렸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를 싹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놓고 NX 이런 것들도 그때 뭐 저기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팔고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요런 걸 팔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창투사로 간 거예요. 저번에 시수옥 때 얘기했었죠. 이게 전략 매도했었다고 여기서 이런 데 사가지고 이제 전략 매도했는데 보시면 그냥 지그시 눌러버리잖아요. 네. 황사가 와도 급등 안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뭐냐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올라올 때 잘 파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거래가 터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쏠려서 과열됐을 때 들어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정받아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고평가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차트 보고 그냥 느낌으로 왠지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은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투기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시세차익을 노리고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다 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뭐 본인이 단기 좋아하면 단기대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들고 가는 거 좋아하면 들고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냐 아니면 매매하는 거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고평가에 팔면 돼요. 그건 가치 주니까요. 그죠? 아니면 실적을 보고 들어가시든지요. 근데 이제 그냥 차트 보고 그냥 이제 재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죠? 조정 끝날 때 사서 조정 시작할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겠어요? 급등 직전에 사서 꼭지에서 판다는 얘기예요. 이제 과열됐을 때. 침체돼 있을 때 사서 그 침체가 끝날 때가 조정 끝날 때겠죠. 그때 사가지고 언제 팔면 돼요? 과열되기 시작할 때부터 주식을 줄이면 돼요. 이거 세력들도 이거 똑같이 해요.
전 세계 이제 그 꾼들도 결국에 보면 전 세계 증시가 침체됐을 때 개인들이 주식을 버릴 때 그때 주식을 그 세력들은 사가지고 언제 팔아요? 개인들이 과열됐을 때 그때 팔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역헤드앤 숄더형인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증시에 거의 다 떴어요. 국제 유가까지. 그리고 지금 무시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얘기해 드렸던 역헤드앤 숄더형이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가장 저점에서 나오는 패턴이 이거예요. 이게 나오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회복이 아직 많이 안 된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그걸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싼 종목들이 널려 있구나. 네,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증시 얘기해 드렸고 마지막에는 종목들 이제 급등주 패턴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아까 창투사 얘기가 많았었죠. 이거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종목들을 떠 있는 종목들을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얘기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눌러버려요. 네. 그래서 조정이 시작될 때 사지 마시고 조정이 끝나갈 때 주식을 사서 편안하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그죠? 이게 네. 말은 참 쉬운데 잘 안 돼요. 네. 이론상으로는 참 쉽고 책을 보면 참 쉬운데 막상 시작을 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종목을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아직은 이제 부족해서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신 거고 종목을 아무리 잘 고르셔도 워낙 이 바닥이 언론사에서 기사 나와서 속이고 그죠? 차트도 속이고 온통 이제 내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좋은 수익을 많이 못 내시게 되세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방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져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즘에 누르니까 이런 패턴들 조심하시고 이런 거 말고 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요렇게 할 때 그때 사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들은 뭐 이제 저녁마다 이제 방송을 계속 진행할 건데 매일매일 이제 급등주 패턴들을 쭉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 방송을 이렇게 해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목 얘기해드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도 이제 종목들도 이제 저는 저희 방에서 이제 실제로 공략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를 꺼내드리고 요즘에 어떤 것들이 급등하고 있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패턴으로 급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녹화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면 뭐 제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방 회원이 아니더라도 종목들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그 눈들은 좀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도 내일 저녁 8시에도 장마감 시황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종목들도 이제 급등주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투사도 급등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이 좀 급등한 영향도 있고 제2의 벤처붐 확산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창투사를 사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또 좋은 이제 재료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한 10시, 9시까지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더 좋은 이제 내용으로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진검승부라고 검색하시고 그쪽에서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같이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 회원분들은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